청와대의 겁먹은 개 겁먹지 마라. 5년 후쯤 되면 북한의 미사일은 고철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청와대의 겁먹은 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청와대의 겁먹은 개는 북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는 거니까 만약에 따지고 싶으면 북한에 가서 따지세요. 거기는 못 따지면서 우리 한국만 따지겠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국민을 졸라 보는 거죠. 북한에서 최근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또 에이테킴스 같은 신형 전술 미사일, 400mm급 방사포, 저는 한 500mm 될 거라 봅니다만, 이렇게 막 쏴대는데도 짹소리 한번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 이런 표현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짹소리 못하는 청와대의 겁먹은 개. 물론 우리 요격 미사일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만은, 그렇게 믿지만은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3종 세트는 우리 요격 미사일로 요격이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말하는 것은 아마 대국민 안심용,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지, 북한에서 장사정포만 수천 발을 한꺼번에 쏴대면 절대로 장사정포 하나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 날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미사일 방어무기 갖춰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와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아이언돔 시리즈나 아이언빔 시리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기껏 설치해봐야 장사정포 이거 몇 개 잡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하마스가 쓰는 거는 겨우 수발 또는 수십 발 단위입니다. 그거는 잡을 수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빔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수천 발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 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마스가 쏘는 거는 곡선 비행입니다. 탄도 비행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건 변칙 비행을 합니다. 편신 탄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걸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 걸 어떻게 잡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 이걸 못 잡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걸 잡기 위해서 현재 레이저포가 실전 배치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포는 드론까지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넘어가 버리면 못 잡아요. 미사일 못 잡습니다. 아직은 레이저포가 그 정도까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 출력이 약해요. 출력이 기대 출력이 되려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로켓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런 거 잡는 겁니다. 이게 하마스가 쏘는 가삼 로켓 있잖아요. 이런 거 잡는 거예요. 이런 거는 탄도가 딱 계산이 되잖아요. 쏴가지고 변칙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못 잡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신형의 경우 명중률이 80~90%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탄도 비행일 때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개발한 것은 변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발당 가격이 600만 달러입니다. 북한 미사일 한 개 잡는데 600만 달러가 들면은 10발이면 6천만 달러, 100발이면 6억 달러, 1000발이면 60억 달러. 이게 너무 천문학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1000발씩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요격 미사일용으로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것은 러시아의 판치르 SM입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막 우박처럼 쏟아져 버리면 못 잡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장점이 한꺼번에 수백 발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두 대입니까? 여러 수백 대가 그냥 한꺼번에 쏴야 됩니다. 그거는 잡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무인기 잡는 데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레이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K-30 이 전차에다가 장착을 해놨는데 요 옆에 있는 저겁니다. 저 옆에 저게 휴대용을 갖다가 전차에 붙였거든요. 이것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불쌍해 보이죠.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을 격추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혹시 1.5m 근접 신관으로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소발의 지잡기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이 쏴대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줄 서서 꽉 쏴버리면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쏴대면 이거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요? 특히 서울 상공까지는 아주 가깝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겁먹은 개가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이 군사 합의서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종이 쪼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정포를 사정권 바깥으로 물리지 않는 한 아무런 대책이 안 쓰는, 그야말로 우리만 비행금지구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싹 양보해주는, 그냥 우리만 빨가벗는 그런 겁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 장사정포를 두고 무슨 수로 하나만한 합의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언돔이 비교적 싸다고 하지만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수천 발 날려버리면 아이언돔 시스템 이거 아무것도 못 씁니다. 또 이렇게 한꺼번에 날리지 않더라도 북한 신형 미사일이나
신형 무기들 있잖아요. 이거 청주 비행장까지 그냥 날아가거든요. 청주 비행장에 F-35 있잖아요.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거 핵탄도 싣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개발한 삼종 세트 다 핵탄도 싣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핵탄두를 실어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남북 대화도 좋지만은 방어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을 수는 있어야죠. 김정은이가 예측이 가능한 애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독재 정권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무기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 길인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또 ICBM만 아니면 신경 안 쓴다 그래 버렸잖아요.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어 수단이 없다. 다 죽자.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김정은이를 좋아한다, 멋짠다, 이건 다 전략적 발언이죠. 전략적으로 하는 발언인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방해해 줄 수 있는 어떤 무기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다 방어책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지금은 북한의 ICBM은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 막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새로운 전략을 하나 채택하고 있죠.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공위성이 무기급이다. 무기급 인공위성에서 고출력 레이저 발사가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는 발사 직후 F-22나 F-35의 미사일 요격이 100% 정확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북한이 재앙입니다. 쏘는 대로 쏘면 바로 지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북한은 못 쏩니다. 쏘아도 저거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주군의 기본 컨셉입니다. 미국의 우주군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에 있어서는 첫째는 출력 문제, 둘째는 거리 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레이저는 지금도 우리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쓰고 있죠. 철판 자를 때, 철판 가공할 때 쓰잖아요. 깨끗하게 자르잖아요. 이 원리를 그대로 미사일에 적용하면 미사일이 터져버리겠죠. 이게 와트 단위나 킬로와트 단위 때는 산업용이지만 이게 수십 킬로와트로 올라가면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혼자함에 배치된 것은 30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30킬로와트로는 약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미국의 PCA는 이 레이저 무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때는 출력이 최소한 몇백 킬로와트로 올라가야 됩니다. 몇백 킬로와트면 가공할 능력이 납니다. 레이저 출력이 메가와트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거는 진짜로 우주전쟁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 미국의 PCA 신무기는 6세대 전투기는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죠. X밴드, S밴드, L밴드 이런 모든 레이더를 통합해 가지고 UHF든 VHF든 모든 다양한 전파에 다 대응해 가지고 레이더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또 360도 전방향으로 뒤 꽁무니까지 다 감시가 되고 추적이 되고 요격도 됩니다. 또 이거는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뒷날개 꼬리 날개가 없죠. 비행접시처럼. 지금 현재도 미국은 꼬리 날개 없는 스텔스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초고성능 스텔스기로 바뀝니다. 거의 100% 레이더에는 무조건 걸리지 않는 이런 스텔스 기능을 PCA에 탑재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투기입니다. 전폭기가 아니고 전투기 개념입니다. 물론 덩치가 커서 전폭기 기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장 무기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를 탑재한다면 레이저가 상당히 클 거거든요. 레이저를 탑재한다면 다른 무기를 조금만 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센서가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이를테면 센서와 인공지능이 합쳐져 가지고 가공할 능력을 나타냅니다. 절대로 걸리지도 않지만 걸린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다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전투기나 전폭기 탈 때 앞에 조종하고 뒤에 전폭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앉습니다. 그리고 2인승이 많죠. 그런데 이 뒤에 앉는 이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직 다른 데서는 아마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조종사는 모든 헬멧 장비 다 착용하고 사무실에 있고 육상에 있고 비행기만 무인으로 떠가면서 조종사는 이렇게 사방을 쳐다보면서 진짜로 비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조종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PCA도 24시간 떠가지고 계속 언제쯤 쏠까 이렇게 스탠바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 펜타곤에서
100kW급 레이저포 구축 계약을 1억 3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석 달도 안 돼가 캔슬을 해버렸습니다. 100kW를 캔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300kW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100kW급 무기는 건너뛰어버리고 250kg에서 300kW급 범위에서 훨씬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는 걸로 둘러가지 않고 직진해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0kW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300kW급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RMB가 소개하는 뉴스의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100kW급 계약했다가 캔슬하고 300kW급으로 바꿨다. 업그레이드 해버렸다. 바로 100kW는 개발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USS 폰즈함에 실려있는 30kW급의 몇 배가 됩니까? 10배가 됩니다. 10배가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미사일이 올라오잖아요. 미사일이 올라오면 이 레이저가 빛을 쪼이잖아요. 빛을 쪼여가지고 수초 정도는 이걸 계속 쪼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kW급이 되면요. 이 따라가는 게 진짜로 수초 또는 1초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이 미사일이 그냥 터집니다. 이 터지는 장면, 실험 장면 사진이 이겁니다. 저 미사일이 꼭 이스칸데르급 같죠. 저기다가 빨갛게, 미사일 앞에 빨갛게 불이 달아있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터져버리는 건데, 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강력하게 300kW급입니다. 이 300kW급, 이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곧 500kW급도 나올걸요. 그때가 되면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이 지금 갑자기 이 분야에 자신감을 가지고 거래를 캔슬해버렸습니다. 무려 1억 3천만 달러짜리 거래를 캔슬해버렸어요. 그리고 300kW급으로 갑자기 올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미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USS 폰잠에 실려있는 그 레이저 무기의 10배에 해당되는 출력을 내는 것을 자신감을 가져버렸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바로 닦아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00kW급이 되면 레이저빔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현재 300kW급이면 웬만한 미사일 뚫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이저가 성공했다 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계산할 때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드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지지 않은 이런 드론에도 실어버리자는 거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 드론이 발견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목표로 올라오는 모든 미사일을 다 부숴버릴 수가 있으니까. 레이저니까 순간적으로 팍팍팍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레이저는 한 발 발사할 때 비용이 1달러 내지 10달러입니다. 1,000원에서 10,000원이면 한 발 죽입니다. 그러니까 보여도 괜찮다는 거죠. 자기를 목표로 올라오는 미사일을 다 격추해버리니까. 그러면 적은 이 미사일 공중에 그냥 낭비하는 셈이 되죠. 나중에 미사일 다 떨어질 때까지 쏴도 괜찮을 정도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때 레이저를 발사하는 것은 배터리 크기와 또 발전기 용량일 텐데, 발전기 용량 넉넉하고 배터리 넉넉하면 이거 뭐 올라오는 대로 다 잡히죠. 발전기 뭐 쓰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에서 경유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미사일보다 훨씬 싸죠. 이 싼 무기로 그 비싼 무기를 작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상상도인데, 이런 상상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는 빛이 나가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보입니다. 부딪히는 데만 빨갛게 달아오를 뿐이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터졌는지도 몰라요. 왜 이런 비행기를 쓰느냐 하면요, 이 비행기 채공 시간이 36시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드론 정찰기는 36시간이 떠 있죠. 36시간이 떠 있다는 것은 2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맨날 떠 있는 겁니다. 항상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데가 있으면 날아갑니다. 그쪽으로 보고. 날아가서 레이저로 쏴버립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기 때문에 발견하는 순간 폭파죠. 이게 뭐 이런 속도가 없잖아요. 그냥 보는 대로 폭파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그것이 격추가 되면서 발사되는 그 지점을 도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최근에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무기를, 미사일을 발사했다 칩시다. 발사하는 순간에 바로 떨어지가 바로 지자리 박아버리면 쏘겠습니까? 못 쏩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핵탄두를 실었다면 발사하는 순간 지자리를 때려가지고 거기서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지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 2024년에서 5년이면 실전 배치됩니다. 실전 배치가 되는 순간 북한은 그냥 끝입니다. 미사일이 전부 다 고철이 되버립니다. 쓸 데가 없어요. 엿장사를 줘도 엿장사가 엿을 못 바꿔 먹습니다. 그 안에 폭탄이 잔뜩 실리는데 망치로 펼 겁니까? 짤 겁니까? 그냥 고철이 되버립니다. 해체해야 되겠죠. 오히려 총 쏘는 그런 전쟁이 될지 모릅니다. 그냥 총으로 전쟁 치는. 그런데 그저께 제가 재미난 무기 하나 말씀드렸죠.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소리가 터져버리는 거. 탁 맞는 순간 꼼짝마 넌 포위됐다 이런 소리가 여기서 나죠. 스피커 없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볼 이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옷에 구멍도 안 내고 피부에도 구멍도 안 내고 여기로 쏙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희한한 이상한 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력 아무리 많아도 뭐 이거 대책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레이저 출력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그 레이저 발사 무기의 배터리와 발전기가 얼마나 소형으로 작아질 수 있느냐. 이거 숙제입니다. 그것과 광섬유를 어떻게 집합시키는지 이건 뭐 과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술의 발전 요 세 개입니다. 그중에 발전기가 작아지는 거는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형화됐잖아요. 이미. 소형화되고 저장 능력은 커졌잖아요. 이것이 거기에 적용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와 발전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몇 킬로와트까지를 한 번에 쏠 수 있느냐 요거 성능은 실험을 좀 더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100kW급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갑자기 300kW급으로 계약을 바꿨다. 이건 뭐죠? 자신감이 생겼다. 실험실에서건 어디서건 뭔가 한 거죠. 딱 눈치챌 수 있잖아요. 실험실에서건 어디서건 검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안 그러면 100kW급 계약을 폐기해버리고 300kW급 레이저로 계약을 바꿀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2024년에서 2025년이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무기는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